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솔직히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소문인지 경계가 꽤 흐릿한 이야기입니다. 밴쿠버전 탈락 발표 직후 손흥민이 즉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는 이야기, 그리고 클롭이 결승을 직접 지휘한다는 소문, 취임식장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는 장면까지 하나하나만 보면 믿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이름은 결국 하나, 손흥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자극적인 제목은 잠시 내려놓고 그 뒤에 깔린 흐름과 맥락을 차분하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위르겐 클롭이 직접 꺼낸 그 한마디는 생각보다 훨씬 무게가 큽니다. 그는 수많은 우승을 경험했고 수많은 슈퍼스타를 지도했던 감독입니다. 그런 인물이 리버풀 시절 영입하지 못해 지금도 아쉬움이 남는 유일한 선수는 손흥민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유일한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냥 여러 선수 중 하나가 아니라 시간이 흘러 커리어가 정리된 지금에 이르러서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단 하나의 이름이라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한 예의도 즉흥적인 칭찬도 아닙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 곱씹어온 진짜 후회에 가깝습니다. 클롭이 리버풀에서 쌓아 올린 팀 컬러를 떠올려보면 왜 손흥민이 그에게 그렇게 남았는지가 조금씩 보입니다. 클롭의 축구는 철저하게 속도와 직선성을 바탕으로 합니다. 좌우 측면에서 순간적으로 공간을 찢고 들어가는 움직임, 수비 뒷공간을 향한 과감한 침투,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망설이지 않는 슈팅 선택. 손흥민은 이 모든 요소를 가장 높은 수준에서 구현해온 공격수 중 하나입니다. 클롭이 리버풀 스타일에 완벽히 어울린다고 말한 것도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사실상 자신의 전성기 전술에 손흥민을 대입해본 감독의 솔직한 시뮬레이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부분은 클롭이 손흥민을 언급한 시점입니다. 더 이상 현장에서 성적 압박을 받을 필요도 없고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 좋은 말을 할 필요도 없는 위치에 있는 지금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굳이 과거에 놓친 퍼즐을 다시 꺼냈다는 점은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그의 커리어 속에서 얼마나 강한 잔상을 남겼는지를 보여줍니다. 흔히 감독들은 그때 그 선수를 데려왔으면 이라는 가정을 내부적으로만 간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클롭은 이를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완성형 리버풀의 마지막으로 비어있던 조각이 손흥민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아주 인간적인 고백에 가깝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리버풀 역사입니다. 리버풀에는 수많은 세계적인 공격수들이 스쳐갔지만 아시아 출신 선수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라는 무대 자체가 이미 보수적인 시선을 갖고 있던 시절, 손흥민은 그 장벽을 토트넘 유니폼으로 정면 돌파해낸 선수입니다. 클롭의 발언은 단지 좋은 선수였다는 평가를 넘어서 손흥민이 클럽의 문화적 상징성까지 바꿀 수 있었던 존재였음을 인정하는 말로도 읽힙니다. 리버풀이라는 거대한 역사 속에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었던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손흥민이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발언을 들으며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 안에 담긴 미묘한 미련입니다. 클롭은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감독입니다. 그런데도 단 한 명을 떠올리며 아쉬움을 이야기한다는 건 손흥민이 감독들의 머릿속에서 어떤 선수로 분류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시스템의 일부로도 대체 가능한 자원으로도 아니라 팀의 성격 자체를 한 단계 바꿀 수 있는 선수로 기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록 실제로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그 상상만으로도 클롭의 축구 인생 한켠에 남아있었던 이름. 그래서 이 발언은 짧지만 유난히 길게 울리는 말로 남습니다. 클롭과 손흥민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 서로를 지켜봤습니다. 클롭은 마인츠에서 지도자로 커리어를 시작해 도르트문트에서 전술가로 명성을 얻었고, 손흥민은 함부르크에서 가능성을 증명한 뒤 레버쿠젠에서 리그 정상급 공격수로 성장했습니다. 이 시기 손흥민은 클롭의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유독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공간을 파고드는 움직임, 순간적인 슈팅 선택, 그리고 경기 흐름을 바꾸는 득점까지. 그래서 당시 독일 무대에서는 클롭이 가장 경계하던 선수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감독과 선수로 직접 함께하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존재는 늘 시야 안에 있었던 셈입니다. 세 번째 논점은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은 아쉬움입니다. 클롭은 2015년 리버풀 부임 이후 수많은 트로피를 들어올렸고 프리미어리그와 유럽 무대에서 시대를 대표하는 감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손흥민 역시 토트넘에서 세계적인 공격수 반열에 오르며 득점왕, 챔피언스리그 결승, 유로파리그 우승까지 경험했습니다. 각자의 길에서 성공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클롭의 말 한마디에 다시 손흥민의 이름이 소환된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공 이후에도 남는 만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리버풀 역사상 한국 선수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은 이 아쉬움을 더 선명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 논점은 사우디 무대에서 다시 엇갈린 선택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리티아드는 손흥민 영입에 실패한 데 이어 클롭 영입에서도 벽에 부딪혔습니다. 과거 손흥민에게 천문학적인 계약을 제안했지만 그는 토트넘 잔류를 선택했고 이후 우승을 경험한 뒤 MLS로 향했습니다. 아리티아드는 이번 시즌 부진을 이유로 로랑 블랑 감독을 경질했고 대체자로 클롭을 강력히 원했지만 클롭은 단호하게 다시는 감독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해석이 나옵니다. 손흥민이 없는 팀, 그리고 손흥민과 함께하지 않는 프로젝트에는 클롭이 매력을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아니지만 흐름만 놓고 보면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다섯 번째 논점은 LAFC에서의 짧지만 강렬했던 동행입니다. 손흥민은 2025년 여름 LAFC 유니폼을 입으며 새로운 도전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친형처럼 그를 감싸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이 있었습니다. 손흥민 합류 이후 LAFC는 완전히 달라졌고 손흥민은 정규리그와 플레이오프를 합쳐 경기마다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드니 부안가와 함께 만들어낸 공격 조합은 서부 콘퍼런스에서 가장 위협적인 무기였고 팀은 우승을 현실적인 목표로 바라봤습니다. 밴쿠버와의 승부차기 패배는 결과적으로 탈락으로 이어졌지만 체룬돌로 감독은 손흥민을 두고 월드클래스라 말하며 공개적으로 존경을 표했습니다. 여섯 번째 논점은 이별과 변화의 시점입니다. 체룬돌로 감독의 사임은 손흥민과는 무관하게 이미 결정된 일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독일로 돌아가겠다는 선택이었고 LAFC는 그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4시즌 동안 이룬 성과는 구단 역사상 최고 수준이었고 그가 남긴 문화와 기준은 여전히 팀에 남아 있습니다. 손흥민은 이제 새로운 감독과 함께 새로운 시즌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팀은 마크 도스 산토스를 후임으로 고려하고 있지만 변화의 크기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논점은 다시 떠오르는 소문과 감정의 파장입니다. 클롭이 결승을 직접 지휘한다는 이야기, 손흥민이 즉시 미국행에 나섰다는 이야기, 취임식장에서 눈물이 쏟아졌다는 장면들. 이 모든 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입니다. 개인적인 평가를 덧붙이자면 지금 떠도는 이야기들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가진 상징성을 드러내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감독의 후회, 구단의 선택, 다른 리그의 야망까지 하나의 이름으로 엮일 수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손흥민이 어떤 선수인지를 말해줍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스타 선수가 아니라 어디에 있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존재라는 점입니다. 클롭의 아쉬움은 과거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아쉬움이 지금도 회자된다는 사실은 손흥민의 현재 가치를 다시 증명합니다. 이 모든 소문과 해석은 아직 확정된 사실이 아니지만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